자, 고등수학 하 1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예제, 유제 전부 다 풀 거니까 이렇게 좀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A에 있는 원소는 집합 A에 있는 원소는 x제곱 빼기 4x 빼기 5에 해당하는 근이 원소이기 때문에 A는 일단 x 빼기 5 x 더하기 1은 0이다 해서 나와서 5하고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가 됩니다. A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뭐라 그랬냐? A 빼기 B라고 하는 거에 5. 한마디로 이제 A에서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를 뺐더니 5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5가 이제 A에만 들어가 있는 원소, 마이너스 1이 B에도 들어간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B의 원소이기 때문에 자, 집어넣었을 때 B의 식에 집어넣었을 때 근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1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4는 0. A가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그 다음번에 밑에 5-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자, 새 집합 A가 1, 3, 5, 7, B의 원소가 2, A, 7, C가 5하고 B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A 교집합 B가 C랑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보자. C에 있는 원소인 5가 어디에도 들어가고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A가 뭐가 되겠어요? 5가 되나 보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B도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니까 교집합이 돼 있는 게 또 바로 봤더니 뭐가 된다? 7이 돼야 되겠죠. B는 7이구나. B는 7이구나. 해서 12가 A 더하기 B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번을 봤더니 집합 A가 A, 2, 3, B가 B하고 B 더하기 1하고 5가 됩니다. 근데 A 교집합 B가 뭐가 있었냐면 원소가 1이 있었어요. 그럼 1은 A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여기 스몰 a라는 요 원소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B가 봤더니 B나 B 플러스 1이 1이 돼야 돼.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B가 1일 때야. 그러면 B가 1하고 2하고 5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A가 1, 2, 3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1하고 2가 됩니다. 안 되겠죠. 두 번째, B 플러스 1이 1인 거야. 한마디로 B가 0인 거지. 그럼 집합 B는 0하고 1하고 5가 되고 A는 1, 2, 3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는 1만 됩니다.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A가 1이 되고 B가 0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B 빼기 A를 할 건데 B가 그러면 0하고 1하고 2고요. A가 1하고 2하고 3이죠. 아니다. 잘못됐죠? 자, B가 0하고 1하고 5고 A가
1하고 2하고 3입니다. 자, 그럼 뭐가 된다? 1, 2, 3이 없어졌으니까 뭐가 남아요? 0하고 5만 남겠죠? 0하고 5만 남아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가 있어야만 빼는 거죠. B에서 A를 뺀 부분은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0하고 5만 남습니다. 자, 우리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 그랬냐면,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을 우리가 U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있었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첫 번째, A 교집합 B는 A가 돼야 합니다. 1번은 틀렸어. 두 번째, A 합집합 B는 B가 돼야 되겠죠. B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 A에서 B를 뺐어요. 오호. 그럼 봐봐. A가 왼쪽에 이만큼인데 B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죠. 공집합입니다. 3번이 맞아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반대죠. B가 A의 부분 집합인 게 아니라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틀렸습니다. 5번을 봤어요. A 여집합, 합집합, B가 돼 있는 거야. 그럼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A 여집합이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B를 더했어. 그럼 이거는 전체 집합이어야 합니다. 전체 집합.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리고 밑에 우리 5-9번을 보도록 합시다.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됐다고 했어요. 교집합이 B니까 B가 안쪽에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그려질 수 있겠어. 이게 5-9에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A 합집합 B는 A이다. 요거는 맞아요. 2번을 봤어. 자, 요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A가 있고 방향 반대 B가 있고 여집합이 있는 걸 뺀다고 했어요. 그럼 B가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맞습니다. 자, 우리 집합의 연산에서 볼게요.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차집합은 우리 교집합에다가 오른쪽에다 여집합을 하죠. 그럼 B의 여집합, 교집합 A예요. 그럼 여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빼기 B가 되죠. 자, A 빼기 B는 뭐냐면 A에서 B를 뺀 부분, 나머지 부분이 여기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보자. 자, A가 이만큼 있고 B가 안쪽에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를 일단 다 칠했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부분을 칠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B 빼기 A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맞습니다. 답이 3번이 돼요. 10번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보자. A에서 B를 뺐어. 그러니까 원래는 A에서 뭘 빼냐면 A하고 B의 교집합만 뺄 수 있는 거거든. 집합은 어쨌든 A에 있는 거에서만 빼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게 A라는 건 뭐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나 보다. 이런 구조거든요.
A가 B의 원소다.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B가 A 여집합. A 여집합이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에 B가 들어간다? 요거 맞는 이야기야. A 교집합 B는 없죠. 공집합이죠. A 합집합 B는 그냥 B가 아니라 A 합집합 B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A 빼기에 A 빼기 B인데요. A 빼기 B가 A거든. 뭘 뺀 게 없거든. 그죠? 이게 틀렸죠? 그리고 우리 130 몇 페이지냐? 1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집합 A가 10보다 작은 홀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집합 A는 1, 3, 5, 7, 9야. 그 다음에 집합 B가 2, 3, 5야. 근데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X가 A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X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 빼기 B의 합집합이 X인데 이게 X다 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B라고 하는 애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A 빼기 B가 A에서 B를 빼면 3하고 5만 뺄 수 있으니까 1하고 7하고 9거든. 그럼 1하고 7하고 9가 이제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인 1, 3, 5, 7, 9의 부분집합이었어. 지금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쓰여진 거야. 그러면 X는 지금 어떤 애가 되냐면 집합 X는 1, 7, 9는 반드시 포함시키는 A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원래 2의 5제곱인데 1하고 7하고 9는 반드시 포함시키니까 2의 2제곱해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고요. 밑에 부분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ABF가 A의 원소고요. ABCDE가 B의 원소가 됩니다. 근데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X가 A래요. 그래서 그럼 무슨 뜻이냐? A가 X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A가 X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 다음번에 A 합집합 B의 합집합 X가 A 합집합 B야. 그 말은 X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럼 A가 있고 X가 있고 A 합집합 B가 있어. 그러면 ABF라고 하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고 A 합집합 B, A, B, C, D, E, F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다시 X는 어떻게 되는 애예요? A, B, F를 원소로 반드시 포함시키는 이제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고 빼기
A, B, F 3개를 반드시 포함시키니까 2의 3제곱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돼요. 자, 12번을 봅시다. 12번. 봤더니 자, 일단 A 빼기 B부터 해볼게요. 집합 A 빼기 B는 1, 2, 3, 4 중에서 3, 4를 빼서 1하고 2가 되고요. A 합집합 B는 1, 2, 3, 4, 5, 6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걸 보고 자, A 빼기 B에서 X를 뺐더니 공집합이야. 그 말은 뭐냐면 A 빼기 B가 X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X를 다 뺐더니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A 합집합 B랑 X랑 교집합이 X라고 했으니까 X는 또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랑 똑같죠? 1하고 2 X 1, 2, 3, 4, 5, 6 자, X가 부분집합인데 어떤 부분집합?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고 1, 2, 3, 4, 5, 6 중에서 이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6 빼기 2에서 2의 4제곱 16 16개가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합의 연산 요런 드모르간 근데 이 드모르간은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 요런 것도 쓰이지만 자 뭐였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A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걸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바뀌는 건 아니고요. 드모르간 법칙처럼 바뀌는 게 A 합집 여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여집합 B의 여집합 요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요것 또한 기억해두면 너무나 좋겠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이런 거 했다가 자 집합의 연산 법칙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여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합집합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A 합집합에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이건 뭔가요?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 법칙. 그리고 나서 뭐하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아니다. A 여집합이다.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거 보자. 합집합이 요렇게 다 연산에 들어가면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봤더니 A 합집합과 A가 아닌 거 A 여집합이야. 그럼 얘는 뭡니까? 얘 전체 집합이거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전체 집합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차집합이죠.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배 법칙은 묶을 때도 분배 법칙이지만 아니다. 풀 때도 분배 법칙이지만 묶을 때도 분배 법칙입니다. 이렇게 있고 뭐가 되냐?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할 텐데 다 반대로 써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빼기 B가 되거든. 요거 차집합, 연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 빼기 B 교집합 C가 될 거예요. 집합 연산. 이 부분은 연습이 돼야 되겠죠. 자, 밑에 걸 한 번 더 볼까요? 13번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연산을 쓰고 간단히 해야 되겠지. 이걸 이렇게 썼고요. 밑에다가 일단은 연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가 합집합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A 합집합이 되고요. B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합니다. 합집합을 하고 일단 A 여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B 교집합 A 여집합 이거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고요. 이쪽은 B랑 B가 아닌 거를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죠. 그래서 A 합집합 공집합입니다. 합집합이 되고요. 이쪽은 오른쪽은 교집합 A 여집합을 같이 써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됩니다. 그러면 자 B랑 B가 아닌 거 B랑 B가 아닌 거 합집합 교집합일 때 합집합은 이제 전체 집합이겠지만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남자랑 여자를 합하면 이제 인구 전체가 되는데 남자랑 여자랑 교집합은 남자랑 여자랑 동시에 있는 건 없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이렇더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자 A 자 왼쪽에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A겠죠. 그 다음에 A랑 A 여집합 A 여집합이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이렇게 됩니다. A 여집합. 그럼 여기서 합한 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죠. 답은 전체 집합. 이게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14번. 첫 번째 B에다가 교집합 A 자 여기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되고요. B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됩니다. 풀어진 거. 근데 여기 오른쪽에 봤더니 공집합이죠. 공집합하고 합한 거는 본인만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B 빼기 A가 나와요. 2번 A 빼기 B 빼기 C를 하네요. 일단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해놓고 또 차집합이 나오니까 빼기 C의 여집합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교집합이 다 있을 때는 묶음을 오른쪽으로 가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A 교집합에다가 B 합집합 C 드모르간 법칙을 썼네요. 그럼 우리 교집합하고 여집합이 나오면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집합의 연산법칙.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을 볼까요? 자, 전체 집합에서 제가 성립할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걸 한번 연산을 해봅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고요. 합집합 A 교집합 B, B를 뺀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안쪽에서 A 교집합을 묶을게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를 합집합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럼 얘는 A 빼기 B가 됩니다.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 어디가 어디의 부분집합인 건데, 자, 얘랑 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인 건 왼쪽이 되겠죠? 무슨 뜻이냐?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교집합이 A인 거 맞고요. 합집합이 B인 것도 맞고요. 근데 B에서 A 뺀다고 공집합이 나오진 않고요. 이건 A 빼기 B고요. 공집합인 게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A 여집합하고 B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다. 뭐 이 정도는 됩니다. 3번. 그리고 우리 아랫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15번에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이 다음이 성립할 때 옳은 것은 일단은 식을 써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A 빼기 B 이것이 B다. 자, 자,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에 여기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일단 드모르간을 풀면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가로들에서 합집합 B가 공통이니까 B의 합집합으로 묶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교집합이니까 이게 공집합이고 왼쪽에 있는 가로가 B가 돼요. B 교집합 A가 B인 거야. 그럼 교집합이 B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든.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틀렸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았습니다. 이게 맞고요. A랑 B의 교집합은 B가 되는 거고요. 이건 A 빼기 B가 되는데 전체 집합 아니죠? A 빼기 B입니다. A하고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입니다. 2번, 15번에.
그리고 나서 이쪽 아래 연산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전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40, A의 원소가 22개, B의 원소의 개수가 20개, 교집합이 12개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고 나서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교집합이 12개니까 이거 12개인가 보다 하고요. A의 원소 개수가 22개니까 A의 왼쪽 칸이 10개, 그 다음에 B의 오른쪽 칸이 25 빼기 12에서 13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0 더하기 25 더하기 12 더하기 13에서 13을 해서 35개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5개가 더 있나 보다. 여기까지. 그럼 전체가 40개인데 A가 22개니까 18개예요. 그 다음에 A 빼기 B는 색칠한 부분이라서 10개. A 합집합 B가 35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의 원소의 개수니까 합집합이 35개고 여집합은 5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래 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이 10개, 그 다음에 보자.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6개면 B의 원소의 개수는 50 빼기 26이니까 저 전체에서 B의 원소를 B가 아닌 걸 다 빼야 B만 나오니까 24개야. 그래서 이쪽이 24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면 순서를 바꿔봐. 교집합은 좌우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되고 이게 뭐냐면 B 빼기 A의 원소죠. 그럼 B 빼기 A는 이쪽이 되니까 14개가 될 거예요. 16번의 원소의 개수 14개. 그리고 우리 아래쪽을 해봅시다. 아래쪽을 해보면 발전 예제. 발전 예제. 일단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살펴볼 텐데, A 합집합 B 합집합 C,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C 원소 개수에다가 빼기 AB 교집합, B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A의 원소가 이제 11, B가 10, C가 7인데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죠. 그러면 16은 11 더하기 10 빼기 21이니까 5개 빼야 되죠. 그래서 뭐다? 얘가 5개인 거예요. 빼기 5개. 똑같이 해볼게. B하고 C를.
뭐냐면 비교집합 B 더하기 C가 B, N은 생략할게요. C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비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였어요. 그럼 얘가 12개인데 17 빼기 5였어. 무슨 뜻이냐? 여기가 또 빼기 5라는 거야. 그리고 C 교집합 A가 0이래. 요거는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B 교집합 C가 없으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플러스 0입니다. 이쪽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3개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인데 A하고 C에도 공통이 없으면 그냥 A, B, C 전체 공통은 없는 거거든. 이렇게 돼서 여기가 8개. 답이 8개가 돼요. 답이 되더라. 밑에 거 한번 더 해볼까요? 17번하고 18번. 세 집합 A, B, C가 저렇게 있고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해라.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가 교집합을 구하려고 요걸 달게요. 여기 집합의 원소 공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합집합이 18, A가 13, 12, 그럼 25니까 7, A가 7인가 보다.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20, B가 12, 8, 여기가 0인가 보다. 다시 한번 자, C하고 A가 17, C가 8, A가 13, 21, 4인가 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자 보자. 여기 B 교집합 C가 뭐가 되냐면 원소의 개수가 빵이니까 이게 공집합이거든. 그리고 A 교집합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고 이건 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구하는 거죠. 뭘 구한다? 여기 이 부분을 구해요. A 13, B 12, 8, A 교집합 B 7 빼고 0 빼고 4 빼고 0 더하기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11, 1, 19, 9, 20인가? 7, 0, 4, 있네요. 뭐 맞겠지? 25, 20, 33, 빼기 12, 2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18번. 18번. 자, 전체 집합에서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하고 B의 교집합도 없고 A하고 C의 교집합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B 합집합 C가 저렇게 나왔네요.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은 B하고 C하고, 그러니까 B하고 C가 A랑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림 자체를 따로 그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그렇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따로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번에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 8이라고 했으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 집합 40에서 8을 뺀 32가 됩니다. 32. 근데 이 32라는 게 어떻게 한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겠죠.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있고 B 합집합 C가 27이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됩니다. 답은 5개. 그리고 나서 우리 19번. 자, 35명의 학생이 수학 경시와 논술 경시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하였다. 수학 경시를 신청한 학생이 27명. 그 다음에 논술을 신청한 학생. 그럼 보자. 수학을 신청한 학생이 27명. 논술을 신청한 학생이 13명. 이에요. 그리고 35명은 수학 경시와 논술 경시 중 적어도 한 과목. 그럼 수학 경시와 논술 경시를 한꺼번에 한 게 35명이야. 이 35명은 수학 학생 더하기 논술 학생 빼기 수학하고 논술의 교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27 더하기 13에다가 빼기 5가 되는 거지. 그럼 수학이 있고 논술이 있는데 뭐 여기 얘네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5가 됐고 논술만 듣는 데가 8이고 수학만 듣는 데가 22명이야. 그래서 논술 경시만 신청한 학생은 8명이 되겠어요. 8명. 그 다음에 밑에 걸 봅시다. 자, 정원이 50명인 어떤 학급의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컴퓨터, 중국어 적어도 하나를 신청했다. 컴퓨터 학생이 35명, 중국어 듣는 학생이 30명 이에요. 근데 50명이 전체 학생이고 적어도 다 신청했으니까 35 더하기 30을 더하고 빼기 얘네가 뭐냐? 컴퓨터랑 중국어를 둘 다 신청한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65 빼기 15, 50 해서 15명.
15명이 되고요. 그 밑에 5-20을 봤더니 10명, 100명,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고 5로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자, 전체 집합을 100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A4라고 할게요. 얘는 4로 나누어 떨어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을 A4라고 하면 25개야. 4의 배수. 그 다음에 똑같이 5의 배수가 20개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해서. 그래서 자, 요거 그냥 뭐다? 4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애를 봤더니 25 플러스 20에다가 우리 20의 배수는 4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진 애의 공통이 되겠죠? (20의) 배수는 5개라서 총 40개가 4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 100에서 40을 빼서 총 60개가 나올게요. 총 60개.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마지막 페이지. 자, 50명의 학생에게 수학 ABC를 풀게 하였더니 ABC를 푼 학생. ABC를 푼 학생이 21명, 25명, 27명이 되었습니다. 세 문제를 모두 푼 학생 6명이라고 합니다. 한 문제도 못 푼 학생은 없습니다. 세 문제 중 2개만 푼 학생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전체가 일단 50인데 A를 21, B 25, C 27하고 빼기 뭐냐면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더하기 이제 3개 다 푼 거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항을 하고요. 하면은 자 60에다가 74 맞나? 60에다가 12, 23 79 빼기 50 해서 29가 될 거예요. 29 29가 될 겁니다. 29가 되는데 자, 얘네는 사실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 A 교집합 B에서 뭘 빼야 돼? 요 부분을 빼야지 여기 2문제만 푼 학생이 돼. 2문제만 푼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개만 푼 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 있는 3개에서 각각 뭘 빼야 돼? 이걸 빼야지 되는 거야. 자, 다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 뭐다? 이쪽만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에서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빼야 되고
플러스 이제 B 교집합 C에서 다시 똑같은 걸 빼야 되고 C 교집합 A에서 똑같은 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21 빼기 6 더하기 25 빼기 6 더하기 27 빼기 6 해서 다 하면은 여기가 11이 나옵니다. 좀 귀찮죠? 요건 그림으로 풀더라. 연습 한번 해보고요. 밑에 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에 실시되는 특강에 대한 희망조사를 하였더니 국어 62, 수학 66, 영어 57, 이중 국어 영역과 수학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46, 세 영역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30, 모든 학생이 세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했다고 할 때 영어 영역만 선택한 학생을 구하세요. 와, 너무한데? 국어. 와우. 세 영역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30명. 30명. 그 다음번에 그중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46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6명. 16명이 되고 두 개는 썼고 국어 영역이 62명, 수학이 66명, 영어가 57명이 되더라.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되겠네요. 되더라. 자, 적어도 하나에 선택했다고 할 때 영어 영역만 선택한 학생을 고르시오. 요거를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를 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A랑 B를 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걸 넣어야지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부분은 62에서 46 빼고 A도 빼서 16 빼기 A. 이거 16 빼기 A. 그 다음에 수학이 66이었으니까 수학도 66에서 46을 빼고 B가 되자. 20 빼기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영역은 이제 57에서 A도 빼고 B도 빼고 30도 빼서 27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거를 전부 다 더한 게 100이 돼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일단은 국어가 이제 요거를 다 더하면 A가 지금 빼기 A 빼기 B가 될 거고 다 더한 게 그리고 숫자가 46 36 27 12 7 19 80 109 얘가 10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 색칠된 이 부분 영어만 선택한 학생들이 27 빼기 A 빼기 B라서 18명이 됩니다. 그림으로 풀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선행 나간 거고요. 숙제 보내준 거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